네, 새로운 토크쇼를 지향합니다. 시사 개그 말싸움입니다. 우리는 말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요, 주먹으로, 칼로, 무기 들고 싸우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주둥이로, 말로써 논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악플 달다가 고소당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사다TV 유신쇼 말싸움에 오셔서 농객과 시청자 의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소가 없는 클린 방송, 시사 개그 말싸움입니다. 자, 2부 시청자 의견 032-323-5549번입니다. 농객으로 참여하실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농객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시작했으니까요. 자, 전화번호 032-323-5549번. 그리고 스카이프 참여하실 분들은 뉴커, 포털에서 뉴커 검색하시고 오셔서 왼쪽에 온에어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편성표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한국 미개인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초대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시호님 나와 계십니다. 자, 김시호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미개인협회 회장, 초대 회장이십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가슴 성형 피해자 모임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코유방님 나와 계십니다. 흔들흔들 반갑습니다. 네, 하지 말라니까 저 새끼들. 유님 자꾸 가슴 그러니까 그러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한국 헬스 보조제를 먹으면 똥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단장을 맡고 계시는 알렉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누구나 농객 참여할 수 있으니까 모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참여를 하려고 했었던 못했던 분입니다. 시위 선동꾼을 찾는 모임에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의원분께서 바빠서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민은 미개인이다라는 책을 발매하신 막둥이도 바빠서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2의 5.18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동네 어르신께서도 동네 막걸리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셨다고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에서 피해자 몰래 사발면 먹는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장관님께서도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032-323-5549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를 주시고요. 코봉이가 그렇게 전화 받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 공성전으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꽂히네. 뭐야, 이게 안 좋아. 됐나? 자, 03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고요. 돈토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인데, 사실 제 원래 안 튀셨는데, 정모날 한 여성분께서 그래도 쏴주셔가지고, 일단은 급한 불은 감사합니다. 자, 농객분들은 더 얘기하실 게 없나요? 전화 오기 전까지.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공지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네, 전화번호가 또 못 외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공부하나요? 시험 공부? 누구요? 누가 책 넘기는 소리가 나서요? 아닌데. 사람이 아니에요? 반장? 굴절? 엄마가? 아빠가? 누나가? 고헬? 고천국? 니 똥꼬에 드랍십? 고진해? 뭐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냐. 자, 여기까지 놀아주고요. 얘가 좀 심심한 것 같아, 미개해가지고.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전화 위에, 다음 같은 경우 위에다가 방지에다 올려놨어요.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진솔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명해봐. 저 욕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왜 라면 먹냐고 굶으라고. 아니, 안 보는 데서 드시라고. 누가 뭐래요. 아니, 저 뒤에 피해자 가족들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거기서 뒹돌아가지고 아니 무슨 불쌍한 사람처럼 장관이라는 분이
아, 차에서 드시거나 그렇게 급했어? 예? 아, 내가 장관인데 말이야.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면 보여주기식 아니면 아니 한쪽에 가서 먹어도 되는데 거기서 꼭 피해자 가족들 막 지금 자기 자식들 잃어버려 가지고 거의 지금 미치겠는데 거기서 꼭 먹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편을 들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밥 먹는데 그러냐 그러고 아니 누가 밥 먹는 걸 뭐래요. 장관님도 먹어야지. 장관도 왜 그 자리에서 먹었냐는 얘기지. 그 자리에서. 네, 032-323-5549번 이거 전화가 안 되나요? 전화로 방송에서 얘기를 하세요. 자,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전화가 또 안 오네요. 그리고 아까 저기 녹화 전에는 할 말도 많이 하더니 방송 시작하니까 떠는 건가 전화 오네요. 자, 농객분들은 전화 왔을 때는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소리가 왜 안 나지? 소리가 왜? 손의 문제가 하도 안 받아서 그런가? 하도 안 받아서 자, 전화 032-323-5549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라면 먹는 곳이 실종자 가족분들 치료하는 곳이라 하더군요. 그렇군요. 네. 거기서 장관님도 치료했나 보죠. 배고픔을.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은 본인의 허기짐을 치료하러 가셨나 보죠. 나 장관인데 말이야. 나 배가 고파요. 지금 세월호에는 많은 그 실종자들이 울고 있는데 배는 고프셔가지고 치료하시러 온 거죠. 너무 오해는 마세요. 치료받으러 오신 거니까. 배고파서 그냥 하는 말이 끓인 라면도 아니고 끓인 라면도 아니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할 말 대꾸할 가치가 없어. 아니 뭐 끓인 라면 아니라는데 왜 전화가 자꾸 끊기지? 전화의 문제인가? 저 매니저분이나 누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032-323-5549번. 다음은 위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통신보안. 네, 코유방님이십니까요? 네, 흔들흔들. 잘 됩니다. 잘 되네요. 난 전화 이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통화 됐으니까 한마디 의견 말씀하시죠. 네, 유진님 사랑합니다. 바나나 만세. 이모찌.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자, 032-323-5549번 전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시더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들어볼게요. 장례식장에서 밥을 먹어요. 따로 식당이 있죠, 옆에. 근데 그 분향하는 분향소에서 먹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하고 그런 데서 와가지고 육개장 먹고 있는 거였어요. 유가족 앞에 있는데. 네, 여보세요? 그러고 싶냐, 오늘 같은 날? 잘라버라니까 이런 놈 아주 그냥 선장 같은 놈이가. 아유, 불쌍하다. 010-3460. 잘라버라니까 이런 놈들은 그냥 다대기를 쳐야 돼요. 조사해야 돼, 조사. 아니, 오늘 같은 날 이러고 싶어? 아유, 이런 쭈꾸미 같은 놈들 아주 그냥. 하기야 이런 변태 같은 놈들은 오늘 같은 날에도 아주 발정이 되겠네. 근데 오늘 코너가 3월 26일 날 뉴스 까고 거의 한 달 만에 코너를 하는 거네요. 경이롭네요. 자, 032-323-5549번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농객분들도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전화 오면은 잠시 음소거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아까 김시호처럼 뭐 농객들은 뭐냐고, 농객들끼리 얘기하고 계세요. 농객들끼리 저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다. 에? 아니,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다. 네가 저 미개한 인간이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내 다음 세월호 선장? 뭔 소리예요? 네 얘긴데. 내 다음 세월호 선장? 네 얘긴데 뭘 회피를 하고 있어. 내 다음 세월호 선장? 네 얘기라니까?
누가 내 얘기죠? 선장은 구속됐어요. 네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왜 제 얘기죠? 아까 지금 보면 채팅창에서 비호하는 분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밥도 못 먹고 링겔 맞고 있는데 그 치료실이라면서요. 꼭 거기서 사발면을 먹어야 되느냐 라면을. 아니 장관 차도 있고 뭐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민가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천막을 치든가. 아니 명색이 장관인데 천막 하나 못 치겠어요? 그럴 거야. 밑에서 야 그 장관이 있으면 그 산하에 다 와가지고 심부름하고 다 해요. 알아서 장관인데. 에? 응? 장관인데 진도체육관 라면이 검색 황제 라면 논란에 계란 넣은 것도 아니고 민심 깨는 소리. 참 어이가 없어서.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체육관에서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은 모습으로 논란이 된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관해 당일이에요. 그것도 침몰 사고 당일 그 청와대에서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라며 감싸는 발언을 내놨다. 지난 22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난 서남수 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팔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다. 이게 청와대 대변인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 놈들은 계란을 맞아야 됩니다. 계란으로. 아니 계란을 얼려야죠. 계란을 단단하게 그냥 냉동으로 올려가지고 대가리. 아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분이 많이 배우시고 했을 텐데 뭐 서남수 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거 보니까 난 이건 몰랐어요. 침몰 사고 당일이더만. 침몰 사고 당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체. 실종자 가족들은 당일이라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뜬 눈으로 지금 막 있는데 거기 뒤서 의자 걸쳐 앉아서 라면 먹다 걸리신 거야. 자, 교육부 장관이 왔으면은 그 지역 교육청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먹으라고. 누가 밥 먹지 말해? 장관 굶으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 있으니까 차에서 차도 넓을 거 아니야. 장관 차면 차 안에서 먹어도 되고. 누가 뭐래? 안 보는 곳에서 먹으면. 아니 침몰 사고 당일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당일날 사고 나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거기 앞에서 팔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발면 먹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또 시작하네요. 군산대에서 시사를 다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명문대 안 나오면 국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둥이가 나도 막둥인데 국민이 미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미개하고 구조과정이 미개해가지고 좀 이 피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더 감싸고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따위가 되니까. 그러니까 배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배운 게 미개하다. 국민들은 미개하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학벌 따지고 지역 따지고. 아니 무슨 특정 지역에 살면 귀족입니까? 그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정몽준 의원이 출마하는 그 해당 구라서 그때 출마하기 전에 이제 내년에 출마하려고 고3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이제 자기가 연설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와서 연설한다는 것도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잠깐만요. 네, 잠깐만. 예. 네, 여보세요? 네, 010-3460 전화번호 깐다. 얼마? 꺼져. 그래, 60년. 지옥에 나가. 60년. 지옥에 나가라고. 아니, 장관이 곤날 먹었잖아요. 꺼져. 골룸 같은. 자, 여보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누가 또 방송 켜놨냐? 김시호지 또. 자, 알렉스님 계속 얘기하세요.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그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관련된 질문이나 네.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알기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였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몽준 의원이 한 말이 뭐냐면 네. 자기는 고등학생 여기 온다고 준비해서 그런 대답을 나올 줄 몰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에 관련된 그 울산 정책에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어려운 질문을 했었더니 나는 그걸 예상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네, 예상을 못해왔기 때문에 대본이 없었고 답변을 못하겠다. 그래서 모든 그 있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오면서 정말 저 사람의 그 이때까지 TV에서 나온 거는 전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좌관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야기였...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항시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바로 술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하철 비용 버스값도 미처 몰랐고 자기 막내가 그런 글을 올릴지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저 보니까 자기는 정모했으면서 라면 먹고 내가 진도 시민체육관 앞에 가가지고 정모했어요? 내가 진도 시민체육관 앞에 가가지고 정모했냐고 보이는 데서 그 유가족분들이나 실종자 가족분들 보는 앞에서 당일날 거기서 정모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인천 가면서. 근데 택시 타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서 시신이 이렇게 그 이동하잖아요. 그걸 찍는 놈들이 있다고 하네. 쓰레기 같은 놈들이. 분명히 블로그에 올려보면 아니 시체를 왜 찍어요? 그 시신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양이 돼가지고 나오는 걸 막 사진 찍느라고 막 플래시 찍느라고 장난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그리고 연인들끼리 와가지고 그 항구에서 그 낚시하고 있대요. 이런 개살구 같은 걸 봤어. 거기 와서 시신 그 막 이렇게 저 인도되거나 이렇게 막 이동할 때 그걸 사진 찍고 있대 옆에서 막 한두 명이 아니래요. 예.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데 낚시하고 있는 낚시꾼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면수심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막 술 먹고 찌개 끓여 먹고 놀대요. 거기서 술 먹고 찌개 최소한 거기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면 다른 데가 있을 텐데 거기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서 있는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부산의 21살입니다. 부산에 잠깐만요. 부산에 21살.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요즘 영장 풀렸어요? 영정 당한 적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언제 영정 당했다고 어디에 나요? 다음 파 영장 당한 줄 알았는데. 그때 분쟁이 있어서 나간 거죠. 그럼 그냥 다시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했으면 보는 거지, 할 때까지. 그럼 지금부터 그럼 계속 다음 파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느 플랫폼이든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는 겁니다. 5개니까. 원래 지금 팝콘으로 하셨지 않나 근데? 아니 5개예요. 팝콘. 5개요? 팝콘 TV, 유튜브, 유스트림, 유튜브. 다음 세이캐스 라디오. 네. 왜 라면 먹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지. 아니 라면 먹는 장소의 문제라니까. 아니 진도 그 지역에 거기서 사고 난 당일날 교육부 장관이란 사람이 팔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뒤에 실종자 가지고 자기 딸 기다리면서 다 서 있는데 거기서 꼭 라면을 먹었어야 되느냐 냄새 풍기면서 그거죠. 누가 장관 밥 먹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라면 먹은 것 자체 말고 거기서 먹었다는 거.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거지. 거기 사람 나머지 그 실종자 가족들은 당시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지금 뜬 눈으로 기다리고 밥이 넘어가요? 자식이 지금 바다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앉아가지고 그 사발면 먹고 있으니까 말이 나온 거 아니야. 그랬는데 청와대 대변이란 사람이 하는 말이 계란을 푼 것도 아니고 끓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BBQ에서 치킨 보냈었잖아요. 예.
그것도 막 안 먹고 막 유가족들 막 다 버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아니 자식이 지금 바다에 있는데 뭐 그걸 구조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게 맞지.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겠지만 그걸 유가족한테 전달하는 거 자체가 아니 치킨 듣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치킨을 그러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그러니까 구조하시는 분들이나 그 일하는 사람들 그 영양 보충해야 되니까 아니 바다에 네.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죄인 아니니까 구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는 거죠. 죄가 아니에요 먹는 게 그 사람들은. 네, 지금 잠수사분도 지금 뭐 빵이나 뭐 그런 거 엄청 빨리 먹고 네. 그거 그렇게 하고 있다. 아까 뭐 시체를 누가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외국 그 기자들이 와서 막 네. 찍는데 프랑스에서 아니요 프랑스에서 찍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누가 찍어서 그 시체를 그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예. 그 시신이라고 해주세요. 네, 시신이 시신. 발견이 됐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 손이. 원래 그 물에 오래 네, 그 시간 정도에 잠겨 있으면 손이 다 부르트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한 거죠. 아니 이거면 지금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 사망 시기가 문제가 된다. 그때 당시에 빨리 구했으면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시신의 그런 뭐 상태나 이런 걸 보고 사망 시간이라든가 이걸 추정할 수가 있는데 너무 멀쩡한 거야. 그 시간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유가족들이. 그래서 지금 뭐 부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부모가 그 유가족이 원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의문점이 있다. 만약에 그 사망 시점이 유가족이 생각하는 시점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또. 만약에 사망 시점이 구조 인원이 딱 174명인가요? 172명. 하도 바뀌어가지고 나도 헷갈려요. 구조자가 174명인데 그 이후로 안 나왔거든요. 만약에 그 174명 나오고 이후에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그러니까 좀 더 버티다가 사망한 걸로 밝혀졌으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뭐 변명을 할 게 없죠. 정부에서. 잘 안 들린다고요, 다음 팟이? 소리가 안 들려요? 뭐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잘 들리는데 뭘 안 들려요?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전화한 사람 소리가 작다고요? 아예 안 들. 저희는 아예 안 들렸어요. 원래 농객은 원래 안 들립니다. 알렉스님. 몰랐습니다. 몸만 관리하지 말고 뇌를 관리하세요. 처음 해보는 거 몰랐습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프는 따로 있잖아요, 마이크가 캠으로.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오래 보셨다면서. 오래 본 게 아니라 저 그날 엊그저께 처음 봤다고. 처음 봤다고 그랬죠. 이게 스카이프는 따로 있어요, 마이크가. 네, 그래서 그 소리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장관이 밖에서 라면 먹든 차에서 먹어도 그게 아마 사진 찍혔으면 그것도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뭘 하든 아마 욕먹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든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가 그렇게 많으면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구석통이 가서 제대로 뭐 자기 차에 가서 먹든 방법을 했어야 된다. 아니 근데 그 장관차요 잘 선택돼 있습니다. 잘 막혀 있어가지고요. 아니 이건 장관차야 뭐 떠벌릴 일 있습니까? 잘 선택 잘 돼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 안에서 하는 게 맞았죠. 그러니까 안 보는 곳에 밥 먹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 지금 실종자 가족들 뭐 힘들어가지고 못 먹으니까 대통령 굶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밥 안 먹겠어요? 국무총리가 밥 안 먹겠어요? 밥 먹는다고. 국무총리도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가족들이 이제 대화 좀 하자고 차를 둘러쌌는데 주무시더라고요, 안에서. 전화가 이렇게 잘 끊기네. 이 시스템이 낙후됐나 오래돼서 그런가. 자, 전화로 참여하실 분들 03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전화번호가 있고요.
아니, 저번에 저 서울로 간다고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답답해가지고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막고 있을 때 그 차에서도 눈 감고 있었잖아. 그 주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그때 뭐 비 오지 않았나? 아니 뭐 이렇게 좀 우비 입고 있던 것 같은데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그-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봉사활동 갔다 오신 분이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쓴 거를 보니까 네. 한 2시간 정도 차에서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그 유가족들이랑 대화를 하고 해야 될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 유가족들이 근데 이야기 안 하겠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요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내려와도 안 되니까 원래는 국무총리 책임 국무총리라면 국무총리가 와서 다 그 컨트롤 타워 지휘하고 막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국무총리로도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까지 내려온 거잖아. 그쵸? 사실은 이게 국가 재난이지만 국무총리가 총대 메고 막 책임 있게 막 불러다가 해야 되거든. 장관 불러가 지시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허울 좋은 거예요. 그냥 뭐 국무위원들 추천권 있고 해임 제한권 있다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해임 못해요. 마음대로 장관. 장차관 마음대로 못해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국무총리는 딱 보여지기에 그냥 뭐 청렴하고 보여지기가 좋고 막 이런 어느 정도 그런 분들 앉혀놓고 그렇잖아요. 책임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거기 와서. 그러니까 욕만 먹는 거지 대신. 욕만 먹는 거지. 능력이 없는 게 더 크지. 권한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지시에 따르는 거예요 모든 거는. 좌빨은 북한에서 독재로 북한 주민을 얽매이는 김정은은 같은 애한테 쓰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좌빨의 실체가 저도 싫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2014년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미디어가 발달 안 했을 때 고리짝 시절 때 그럴 때나 남한에 살다가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월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끔. 근데 지금은 북한의 실태를 다 알잖아 상황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북한 찬양하거나 북한 뭐 이런 애들은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햇볕 정책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뭐 종북도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친한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친하다고 자기 원할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햇볕 정책 지지에 대해서 무조건 종북이나 친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햇볕 정책은 친북 종북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예전에 이솝우화에서 나그네 얘기가 나와요. 해가 있고 바람이 있어요. 어느 날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해. 누가 센지. 그래서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먼저 그 바람이 막 바람만 세게 막 그 나그네한테 바람을 막 하니까 나그네가 내기를 했어요. 옷을 벗기기로. 옷을 벗기는 거, 외투를. 근데 나그네가 더 움츠리는 꽉 조여매는 거야. 바람을 막 강풍을 하니까, 세게 하니까 막 어떻게든 부여잡고 막 버티려고. 근데 햇님이 아주 은은하게, 따뜻한 봄날씨, 따뜻하게 햇볕을 비추니까 그 움츠렸던 나그네가 외투를 벗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햇볕 정책이에요. 사람들이 무조건 퍼주기가 아니란 얘기야. 분명히 햇볕 정책에도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요. 야, 체육 예를 들어서 어느 스포츠 대회에 단일팀 하자. 야, 문화예술 공연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지. 그때 당시에 막 대중 가수들 공연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 단일 응원팀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막 핵 포기해라 해라 이렇게 큰 거 얘기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북한이 핵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야. 무서우니까. 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 줄 아세요? 미국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무서워서. 자기 정권이 시리아도 생화학 무기를 원래 반군한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만든 거야. 자기 못 건드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북한이 원하는 거는 남북 대화가 아니라 북미 대화예요. 미북 대화예요. 미북 대화. 그러니까 야,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는 종전. 예. 북한은 종전 선언을 해달라. 종전하고 이거를 이제 평화선, 국경선 비슷한 평화선으로 하고 하면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 이건데 미국은 안 된다. 왜? 종전을 하면 미군의 주둔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매년 주둔의 이유가 사라지면 매년 1조 넘게 1조 가까이 받고 있는 돈이 사라져요. 그냥 있어도 미군이 그냥 있어도 받는 돈이 1조 가까워요. 부담금이. 그 다음에 무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국방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거의 100%의 무기를 미제만 쓰고 있습니다. 미국께. 물론 미국께 우수하지만 현실 대비해서 성능은 약간 높은데 너무 비싼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이. 미국의 무기 판매상의 문제는 뭐냐면 최첨단 무기는 미군에게만 납품하게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팔면 무기 회사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는 미군에게만 독점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좀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면 비싸게 팔죠. 우리나라는 특히 비싸게 구입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무기 만든 러시아도 있고 막 다른 나라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미국만 다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왜냐하면 이제 종전이 되고 평화선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미국이 친다는 그런 건 없으니까 북한은 핵 포기하고 미군은 이제 철수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런 그 경제 제재 해제하고 그럼 북한은 무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경제를 완전히 봉쇄해놨어요. 은행이랑 북한을. 그런데도 버티는 게 나는 참 뭘 팔아먹는지 솔직히 장기 매매를 하는지 뭘 팔아먹는지 예전에는 그 위조 지폐, 위조 달러, 마약, 그다음에 성매매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성매매가 뭐냐면 북한 대사관 중심으로 해서 이쁜 애들을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그 해외에 그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몸 로비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악의 축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참 풀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햇볕 정책이든 강경 노선이든 강경 정책이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근거다. 아니에요. 북한에 성매매 했다니까요. 북한에서 뭐예요? 뭐라고 하죠? 그걸 무슨 단이라고 하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김정일이랑 김정은 기쁘게 하는 기쁨조. 그 기쁨조가요. 그 김정은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조가. 북한에도 관광객이 와요. 로드맨도 그 서비스에 반해가지고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조가 단순히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한에만 기쁨조가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까지는. 수족관에 머리 좀 넣으시죠. 수족관에 머리를 왜 넣어요? 고기가 뜯어먹어요. 성매매가 저 사람들이 로비라니까요. 그게 저 예전에도 뭐 우리나라도 사건 터졌잖아요. 뭐 성접대 의혹, 성로비 있어요. 모르는군. 아니 그게 있어요. 로비가 왜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바이어들이 예전에 왔을 때는 그 술 마시고 접대하고 2차로 성매매를 해주면 놀랬대요. 막 기분 나빠하고. 근데 요새는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하다고 하잖아요. 2차 성매매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뭐냐면 성매매가 불법이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대중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지. 잡히면은 걸리는 거지. 예전에 저 여의도 국회의상 근처에 그 안마 시술소에서 그 적발됐잖아. 근데 이제 그게 흐지부지 됐잖아요. 명단이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여의도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걸렸는데 그 명단이 발표가 안 됐어요. 예. 필리핀은 성관광도 성관광인데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던가요? 아, 요건 녹화가 안 됐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필리핀에서 우리 그 관광객인가 누가 살해당한 걸 취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 건물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이니까 그 CCTV를 확보해라. 그럼 잡을 거 아니냐. 외부 침입자가 있으면. 그랬더니 필리핀 경찰이 건물주가 허락해야 된다. 건물주가 허락해야 된대요. 그 CCTV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 받고 이런 것도 안 하고요. 필리핀에서는 그 건물주가 허락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막 보도되고 막 난리 나고 막 교민들이 난리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왔대 CCTV를. 근데 CCTV가 며칠치니까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하는 말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한테 우리가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다. 니들이 좀 해주면 안 돼? 외국 아니 국내도 아니고 필리핀 국내 언론사도 아니고 그것이 다른 나라 외국의 그 언론사한테 그거를 봐달라고 했는데 그 CCTV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부 침입자는 없어. 외부 침입자가 없으니까 건물 내 소행이잖아. 그러면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자 정보를 수집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입주자 그 허락 없이는 그걸 얻을 수가 없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기소개요. 네, 서울 사는 27살이고요. 자, 저 이게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요. 네. 서울에 27살이요? 네. 네, 마이크를 좀 전화기를 가까이 대세요. 입에다가, 밤이라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의견 말씀하시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아까 세월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인터넷에 보니까 송정근 씨가, 네. 그 인터넷에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유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 일단 그러니까 예비 후보였는데 급해서 도우려고 왔다. 자기가 나름대로 그 청소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종자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실종자 가족들은.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될 것 같아서 바로 사퇴를 했다. 그러면 네. 자기가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퇴를 안 했으면 욕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만약에 급하더라도 사퇴서를 제출하고 왔다면 더 깔끔했겠죠. 그리고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실종자 가족들은 뭘 대책회의하고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이 사라졌는데 자식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그런 시민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치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거는 있습니다. 책임이. 근데 실종자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재벌의 아들이 망언하는 게 문제지. 심지어는 5.18 폭동 얘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와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뭘 횡령하거나 뭘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퇴를 하루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정몽준 의원은 후보 사퇴했습니까? 다른 의원들 망언하신 분들은 사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게 차이라는 얘기죠. 저도 동감하는데 네.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기사 같은 게 많이 묻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좌종이라고 하고 막 이런 거 유신님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동감하는데. 저건 왜냐면 맞불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잖아요. 아니 네. 지금 자기들한테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막내 아들이 해버렸고 미개한다고 얘기해버렸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급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국장이
뭐 국장이 가가지고 사진 촬영,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교육부 장관이 사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직책이니까 이 정도 해야 된다니까 하는 정도. 그리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당선 유력자도 아니고 이제 예비 후보야. 결정도 안 되고. 예비 후보라는 것은 아직 후보자로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비 후보는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그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할 수 있고 나중에 그 당 경선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만 네, 맞습니다. 다만 자기가 실종자 가족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국회의원들 보면은 그냥 사진 촬영이나 자기 그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네. 제가 국회의사당을 갔는데 어떤 의원님이 계셨어요. 예. 그 의원님은 자기가 해줄 만하고 질답을 안 받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 안 해주셨거든요. 네네. 저희한테 사인만 받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좋은 방송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이거 기존 번호 그대로 쓸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있지 않나요? 유선 전화인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수신율이 장비 때문에 장비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수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참 그래도 깨끗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객분들 조용하시네요. 후뚜루는 아까 멘트 할 때 조용하더니 방송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요청을 하는지. 자, 2부 시청자 의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도되고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간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제 신중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손가락질 짓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장관이 그 실종 첫날에 침몰 첫날에 실종자 가족들은 다 서서 밥도 못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에서 사발면 먹고 있는 장면,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셨잖아요. 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송정근 사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예비 후보자인데 선거운동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도와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종자 가족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와가지고 부정을 했다라든가 선거운동을 했다라든가 용서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나갈 때 자기가 실종자 가족이라 나간 거였어요? 아니면은 자기 직책을 밝히고 나갔나요? 그냥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된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뭐 안산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럼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빼돌리거나 뭔가 혜택을 받거나 뭔가 지원을 받거나 뭔가 그 비리나 부패가 이런 게 얻어야 될 게 있는데 자기 선거운동 때 선거운동만 해도 되는데 자기가 청소년 운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거는 분명히 본인도 부담을 느꼈을 거 아니야.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음날 그래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직책도 안 밝히고 유가족도 아닌데 먼저 올라간 거 보면은 뭔가 뭐 자기도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갔을 거고 내려간 것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내려간 거 아닐까요? 그 다음날? 뭔 소리에 사퇴를 했다니까 내려간 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으면 저를 까도 상관이 없어요. 실종자 가족들은 첫날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 분들 중에 누가 와서 대표하라고 하면 대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뽑았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탈진 상태인데다 그분들이 가서 정부 관계자한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걸 알아요, 잘? 학부모분들이? 그렇잖아요. 정신없, 본인도 지금 추스리기 힘들고 자기 지금 자식이 지금 아른거리는데 무슨 가서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 중간고리 역할을 했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사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그 책임을 지고 예비 후보를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자기가 잘하려고 선의의 목적이지만 잘못하거나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비 후보. 그리고 다음에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다음이 언제예요? 뭐 이게 5년마다 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헷갈리네. 지방선거 5년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4년 국회의원은 4년이고 무슨 그때 4년이에요, 4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4년만 대선만 5년입니다. 대선만. 대선 5년이고 국회의원하고 지방선거 4년인데 다음 4년을 기약하고 이렇게 활동한다? 이게 밝혀질 게 뻔한데 안 그래요? 언론이 가만두겠냐고. 장관 앉아서 라면 먹는 거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하는 거 다 잡아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얼굴 그 지역에서 알려졌으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건 손가락질 받을 거 아는데 다음을 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꼬투리 잡을 거를 본인도 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사퇴한 거고, 사퇴하고 활동한 거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한 상태라면 절대 안 내려가죠. 절에도 안 내려가요. 오해받을 거 뻔한데 왜 내려갑니까? 아니, 민주연합 안철수랑 그 의원들 내려갔다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안산에 예비 후보가 내려가면은 욕 안 먹겠어? 똑같이 욕 먹죠, 더. 근데 급하게 내려다 보니까 사퇴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예.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거기서 횡령을 했거나 뭐 다른 선거 운동을 했거나 그랬으면은 달라지죠, 입장이. 만약에 이후라도 거기 안에서 체육관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이랬으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되죠. 선장하고 똑같은 놈이죠. 그건.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그런 경우가 적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거나 구호물품을 빼돌렸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대표인데 뭐 좀 해달라고 했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런 게 밝혀지고 나서 뭐라고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 표형에 유신님이라고 하세요. 유신님유라고 하지 말고요. 생각은 보수보다 더 보수네. 그분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때문에 실종자 가족이 약간의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배신감까지라기보다는 그렇고 아니 솔직히 자기 자식이 사라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금 이제 넘겼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거고 누군가 대표를 맡아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초반에는 방송에서 보도한 화면도 그러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존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좋은 호의였으나 문제는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퇴한 거고,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돕고 싶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걸 못 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예비 후보를 사퇴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권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사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번에 책임 있는 분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솔직히 그 사람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신뢰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대선 후보까지 노린다는 분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더 그렇죠. 대선 후보까지. 자, 들어보세요. 대선 후보까지 노리시는데. 아니요. 대선 후보까지 노린다는 분이 지금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요, 제 말은. 그냥 대선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서울시장에서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 그게 사퇴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전 사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퇴죠. 그리고 다른 새누리당 의원한테도 폐를 끼치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른 후보한테도 폐를 끼치는 거잖아.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새누리당 의원한테 패 끼칠 게 없다고. 그 당 자체가 이미 막장을 갈 때까지 찍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 032-323-5549번입니다. 032-323-5549번입니다. 유시님도 제발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시사 개그인데 시사 얘기를 하지 말라. 왜 문 얘기를 할까요? 옆집
빨랫줄에 빤스 얘기를 할까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는. 깊게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깊숙이도 안 하고 위험하게도 안 하고 그냥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말싸움 그 정도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서울 사는 26살입니다. 서울에 26살이요. 네네. 네, 의견 말씀하시죠. 저 전화기 가까이 대시고요. 예, 안 들리나요? 아니요, 이게 작아요. 소신씨.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요번에, 손석희 앵커가 네. 뉴스 진행 중에,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눈물을 훔쳤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정관용 앵커가 또 이어서 예. 그랬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가, 예. 트위터에다가 이제, 그게, 그 두 명이 그렇게 한 게, 네. JTBC 뉴스9 진행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게 이제, 예전에 상품백화점 붕괴했을 때, 네.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그런 비슷하게 했었나봐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 그거를 따라한 것 같다고, 너무 낡은 수작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더라고요. 아, 저는 그 변희재 씨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정관용 씨가 우는 장면이 아니라 그 앞에 장면을 보고 저도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눈물이 나는 것이지 그게 계획되거나, 그러니까 이 앵커나 그 변희재 씨가 한 말이 맞아요. 앵커나 아나운서는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훈련을 평생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죠. 그 아버지가, 정관용 씨가 본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마이크를 대고 바다에다 외쳐요.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목이 다 새셔가지고, 사실 아버지나 그 아들은 애정 표현을 잘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엄마한테도 잘 안 하던 아들들이 나이 들면.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시면서 걔가 전화가 왔어요. 애들 구하러 간다고. 근데 걔는 걔네들 놔두고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못 돌아왔는데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지금 애들 구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 이게 마지막이구나. 쟤네들 놔두고 내려올 애가 아니구나. 그 장면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교감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교감 선생님은 부임된 지도 얼마 안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수습하는데 그 주축이 돼야 되는지 그렇게 돌아가셨느냐라고 이렇게 학생이 하고 나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장면이 뭐라고 할까요? 도저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의 절규, 그 다음에 내 아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네, 그 장면을 보고 변희재 씨가 본인은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는 아무리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걸로 컨트롤한 아나운서도, 앵커도 사람이면, 자기도 자식을 기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프로의식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물론 그건 방송 사고죠. 네, 저도 사고지만. 네. 말씀하세요. 저도 솔직히 사람이라면은 그게 감정이입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뭐 군인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실종됐다면 똑같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타든가 뭘 타서 갑자기 실종돼 있으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와서, 저희 부모님도 70 중반이 다 되셨는데 외칠 거 아닙니까? 와서. 저도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그걸 가지고 까는 거는
진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리 이념 논쟁이고 우파 좌파 싸움을 한다고 해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앵커도 제가 변희재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앵커도 사람이다. 앵커나 아나운서나 진행자도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직업이라서 그걸 월급 받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소신 가지고 앵커 하면서 월급 받아서 왜 월급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아 돌아오라고 바다를 향해서 외치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이에요. 손석희 씨나 정관용 씨나 앵커나 손석희 앵커나 그 자식들이 그렇게 실종됐으면 방송이 문제겠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자식의 심정. 제가 자식이 없다고 해도 제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아플 때나 내가 어디 다쳤을 때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너는 자식 없으니까 못 느낀다.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잖아요.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를. 왜 몰라요? 내가 사라졌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라면 어땠을까? 저분들하고 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식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신님은 그 변희재 대표가 그래도 좀 부적절한 부적절한 발언이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 다음 채팅방에서 뭐 비자금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 강퇴하겠습니다. 좀 방송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싸우지 좀 마세요. 아니, 여기가 사우나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전화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너무 잡음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이비비님이 장비를 주셨는데 그 장비를 개조를 하고 막 복잡하다 이거. 전화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변희재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의 전화 오신 거 받으시죠? 네. 064 오늘 마지막 전화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마지막 조금 더 기다려보죠. 이분 다시 전화할 수 있으니까. 자, 얘기하시죠. 그래서 남의 남의 고통이랑 남의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위험한 발언 하지 마시고요. 저 위험합니다. 우리가 저도 사람 잘못 봐가면서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아주 크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사람을 잘 보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사 보면 송정근 목사 2005년 밝힌 이혼부터 재혼까지의 풀스토리, 사생활까지. 그리고 5.18 민주화 폭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인정해서 항쟁이라고 한 거를. 제가 말한 좀 주어 좀 생략 좀 하지 마세요. 지만원 씨가 했는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내가 말한 것 같잖아요. 지만원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국가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역사로 이미 정해져서 우리가 다 배우고 있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위험한 발언이에요. 저거는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 가족분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00% 그거는 고소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고, 오히려 제가 극단적이지만 선원들이나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걔네들 지탄하는 것은 지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지만원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란에 준하는 죄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장대에 따르면 일사불란하게 만약에 그 선장이나 그 선원들이 만약에 그런 사전에 계획을 해서 그 주장대로 했다면은
그건 내란에 준하는 거예요. 사형까지 나. 근데 그게 완전히 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배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탈출 명령 탈출을 시키고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탈출을 해고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선장은 몇 명 항해사들이나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정부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선동하는 사람들로 변질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제 저희 방송 시간이 오늘 첫 방송인데 초과를 했는데요.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방송 좀 갑작스럽게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시사 개그. 우리나라의 시사 개그가 멸종했습니다. 시사는 너무 재미없고, 사실 뭐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그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장르로 이제 시사 개그, 뭐 전화도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만, 말싸움이라는 분야로 진행을 해봤는데, 저 소감을 한마디씩 하시죠. 알렉스님. 말을 기회를 줘야 소감을 말하죠. 지금 묻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니 방송 시작 전이랑 끝날 때 자유시간을 주잖아요 농객들한테. 근데 지금 자유시간인가요? 아니요 코너 할 때잖아. 네가 그렇게 코너 안 한다고 지랄하고 했잖아 이 존 코너 같은 놈아. 아니 네가 제일 깠던 놈이에요. 네가 왜 날로 먹냐고 방송 날로 먹냐고. 나라 기회를 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김시호 네가 미개인 김시호 네가 맨날 농객들이 다 하고 농객들하고 그냥 잡담이나 하고 코너 안 한다고 제일 깐 놈이 너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없다고요? 있으면 진짜. 있으면 3년간 블랙하겠습니다. 진짜 없어요. 저 한번 뒤져보세요. 제가 언제 그 코너를 독촉했습니까? 코너 코봉이랑 독촉하는데 예전에 코봉이랑 독촉이 아니라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맨날 코너도 안 하고 그냥 농객들이 다 하고 농객들하고 잡담이나 하고 이게 뭐냐고 본인이 비판했어요.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기억 안 나요? 미개인.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닥치시고요. 네, 농객이 너무 참여를 줄여버린 것 같아요. 자, 코유방님. 코너 하니까 시작 시간 아까 2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5시간이면 코너 하는 시간은 90분이라니까? 한 100분 정도? 참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 그동안 지금 코너를 한 달 만에 했다니까 뭔 기회를 안 줘. 지가 망언해가지고 블랙 당해놓고는 한 달 동안 코너를 안 했어요. 자, 코유방님. 예, 코유방입니다. 예,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뉴스가 다 세월호 그런 거라 가지고 네. 농객이라도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참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렉스님. 저도 이번에 아무래도 주제가 무거워서 별로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정말 이제 주제가 괜찮은 주제가 나오면 일단은 뭐 세월호가 내가 보기에는 한 5월 달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아마 세월호 추모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니 지금은 이제 저 최고조를 찍은 거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갔는데 그래서 실종되는데 그래서 아마 4월 달 내내는 이 분위기가 갈 것 같고 5월 달도 한 중순은 돼야 뭐 그 실종자 가족분들은 극복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녹화 한 달 만에 녹화입니다. 2014년 3월 26일 뉴스 가게를 하고 새로운 시사 개그 말싸움을 오픈한 지가 벌써 한 달 만인데요. 앞으로 노력하는 말싸움이 되겠습니다. 주먹, 무기 쓰지 마시고요. 말로 싸웁시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농객분들 일단 참여 감사드리고요. 뭐 뒤풀이는 이어질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돈이 많건 적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정말 슬픔에 차서 잠깐 울먹거렸다고 그게 앵커의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의 자격을 얻겠습니까? 앵커의 자격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았다라고 해도 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앵커가 방송
중에 울먹거렸다고 프로 정신을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의 인간성 결여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방송 시사 개그 말싸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대 이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